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들 간의 동기화는 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고요. 락이라는 것은 실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수준의 CPU 명령어 혹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인 세마포나 뮤텍스와 같은 서비스로서 제공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살펴볼 모니터라는 것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동기화 방법으로서 최근에 객체지향적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주로 제공되는 동기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기화 방법들에서는 테스트 앤 셋 명령이나 웨이트 혹은 시그널 함수 등을 통해서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어떤 코드 부분을 락하거나 언락하도록 지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라는 것은 객체지향 언어에서 정의하는 클래스 혹은 메소드 등 그 전체를 하나의 동기화 단위로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호하고자 할 때 락하는 코드 혹은 언락하는 코드를 일일이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 변수를 접근한다든지 혹은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코드를 모니터 클래스 혹은 모니터 메서드로 선언해 두기만 하면 그것을 인스턴스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상호 배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머는 일일이 락과 언락 코드를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사용자의 코드를 계속 모니터, 관찰하면서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상호 배제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그 클래스나 메서드를 모니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니터 클래스나 모니터 메서드 안에는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 즉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코드를 담고 있고요. 그런 프로세스나 함수를 담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그 클래스의 각각의 인스턴스들 사이에서 상호 배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놈이 기다리고 어떤 놈이 지금 실행 중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인스턴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공유 변수도 보통은 그 모니터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모니터라는 것의 일반적인 구조,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객체지향 언어에서 보통 보이는 클래스의 선언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모니터라는 클래스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고 그 안에 클래스의 변수들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를 통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 즉 메서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함수들의 목록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선언하는데 그것이 모니터라는 기능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이쪽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인스턴스화해서 어떤 우리 코드에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 클래스 내에 있는 각각의 이 그 함수나 메서드들은 한 번에 하나씩만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 개의 스레드나 프로세스에서 같은 클래스로 받은 메서드를 혹시나 동시에 실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만 실제 실행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 그림에서 Q로 표시된 것처럼 기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프로세스에서 실행이 끝나면 다음 것이 실행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클래스에 대한 접근은 상호 배제, 즉 한 번에 하나만 실행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라는 이 클래스 혹은 이 메서드 정의만 적절히 유효적절히 잘 해두기만 한다면 나중에 그 모니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디에서 락이 걸리는지 어디에서 락이 풀리는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동기화에 문제가 없는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식사하는 철학자들 문제를 모니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코드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세마포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예를 봤었고요. 그때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을 하나씩 명시적으로 웨이트해서 락을 하고 또 명시적으로 끝나고 나서는 시그널로 언락을 하는 이런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식사를 하는 이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젓가락을 짚는 동작, 그리고 젓가락을 놓는 동작, 이것들을 모니터라는 것으로서 잘 정의해 두기만 하면 실제 각각의 철학자 프로그램 프로세스에서는 식사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단순히 그냥 젓가락을 짚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젓가락을 놓는 메소드를 호출하기만 하면 이 식사를 하는 이 작업을 위한 동기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 대해서 데드락이 발생하지도 않으면서 상호 배제를 보장하는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니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에서 5명의 철학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각각의 철학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를 하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젓가락 짚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지 젓가락 짚는 작업이 멈춰 있을지를 판단하게 하는 조건 변수라는 것을 하나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프로시저, 즉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젓가락을 짚는 동작, 젓가락을 내려놓는 동작, 그리고 내가 젓가락을 짚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동작, 그리고 처음 이 전체 모니터 상태를 초기화하는 동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화할 때는 각 철학자의 상태를 밥을 먹는 상태가 아닌 생각하고 있는 상태, thinking 상태라고 초기화를 시켜놓고요. 이후에 코드들이 쭉 흘러가다가 실제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젓가락을 짚는 동작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젓가락을 짚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쪽 코드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배고픔 상태, 즉 상태는 생각하는 상태, 밥을 먹고 있는 상태, 배고픔의 상태가 있습니다. 즉 배고픔의 상태라는 것은 내가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막 집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배고픔의 상태로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내가 젓가락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 픽업 함수가 리턴을 하니까 이후 코드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라면, 테스트 이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라면 뭔가의 내 조건,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그 조건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젓가락을 집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면 여기서 계속 자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테스트라는 프로시저가 하는 일은 내가 이 i번째 철학자가 젓가락을 집을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이 코드를 보면은 내 왼쪽에 있는 여기서 플러스 4를 하고 모듈로 5를 하게 되면은 0번부터 4까지의 그 철학자 5명이 이렇게 서큘러 원형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5를 해서 플러스 4에서 나머지 5를 한 것이 곧 내 왼쪽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 왼쪽에 있는 철학자의 상태가 밥을 먹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헝그리 상태이고, 나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이는 밥을 막 먹으려고 시도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나의 오른쪽 철학자도 역시 밥을 먹고 있지 않은 상태이면, 그러면 나를 eating, 밥을 먹고 있는 상태로 바꿔주고, 혹시나 여기서 아까 픽업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면, 내가 셀프 I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신호를 줘서 이 웨이트가 풀려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테스트라는 것은 내 왼쪽과 오른쪽 철학자가 밥을 먹고 있지 않고, 즉 젓가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젓가락이 놓여 있는 상태이고, 내가 젓가락을 집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면, 즉 픽업 상태에 들어왔다라면, 그러면 나한테 이팅 상태를 주고 시그널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면 이 시그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이팅 상태가 되니까 이 조건문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테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내 왼쪽과 오른쪽 둘 다 밥을 먹고 있지 않으면 내가 젓가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앞에서 우리가 세마포를 이용한 그 구현에서 간단한 구현에서 문제가 바로 데들락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그 데들락을 해결하는 것을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고요. 그 중에 두 번째 방법이 양쪽의 젓가락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 이용할 수 있을 때만 락을 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모니터 안에서 그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나는 픽업이 성공하니까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밥을 먹는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젓가락을 내려놓는 이 풋다운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것이고요. 이 풋다운에서는 현재 이 i번째 철학자, 호출한 철학자의 상태를 이제 싱킹으로 바꿔주고, 혹시 내가 이팅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기다려지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철학자가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라면 그 기다리는 상태를 깨워주기 위해서 내 왼쪽과 오른쪽 철학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왼쪽 오른쪽 철학자의 테스트가 만약에 통과한다라면 왼쪽 혹은 오른쪽 철학자에게 이 it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이제 잘 정의해 두기만 하면 우리 실제 코드에서는 이렇게 픽업 메소드, 풋다운 메소드를 호출하기만 함으로써 이 식사하는 부분에 대한 동기화를 보다 손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 모니터 코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서 젓가락을 짚는구나 짐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전에 계속 설명했던 동기화가 왜 문제가 되는가, 공유 변수를 접근할 때 왜 문제가 되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것도 이 코드만 봐서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state라는 공유 변수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그 값을 변경을 시키는 이 작업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을 이전과 같이 락으로 보호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어떤 한 프로세스가 실행할 때 중간에 인터럽트가 되고 컨텍스트 스위치가 되어서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한다라면 둘 다 똑같은 이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봄으로 해가지고 두 철학자가 동시에 이팅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제 모니터의 어떤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딱 정의해 두면 이 여러 줄에 있는 코드가 별도의 락, 언락 혹은 웨이트, 시그널 이렇게 묶지 않더라도 이 모니터 전체의 코드가 상호 배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i번째 프로세스가 이 중에 어떤 코드 메소드 하나를 호출했다라고 하면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변수나 어떤 코드도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을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상호 배제가 돼서 그 입구 부분에서 멈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프로세스가 픽업 동작 혹은 풋다운 동작 이런 것들을 끝나고 나온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가 픽업 동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동기화 생각 없이 만들어낸 코드를 이 전체를 그냥 모니터라고 선언해 둠으로써 정의해 둠으로써 우리는 자동적으로 상호 배제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니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 조건 변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는 교재에서는 이 조건 변수라는 개념을 모니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런 용어를 우리 교재를 통해서 읽는 사람들은 조건 변수라는 것이 마치 모니터 안에서만 모니터와 함께 제공되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조건 변수라는 개념은 동기화의 한 가지 응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맨 처음 동기화 개념을 설명하면서 동기화가 필요한 상황으로서 프로세스들 간의 실행 순서를 맞추는 데 쓸 수 있다. 또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교환하는 통신을 할 때 그 통신 시점을 맞추는 데도 동기화라는 게 적용된다. 또 공유 변수를 접근할 때 그 변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동기화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동기화가 필요한 어떤 프로그래밍의 어떤 사례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동기화가 필요한 고전적인 동기화 문제들에서도 리더, 라이터, 락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락을 하는 방법이 리딩을 전용으로 하는 것, 라이팅을 전용으로 하는 것들, 이거에 나눠져 있을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동기화를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왔었습니다. 바로 이 조건 변수라는 것도 락을 기반으로 한 동기화가 적용되는
프로그래밍의 한 가지 어떤 방법,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마포의 용도를 설명할 때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여기 S1이라는 코드가 있고 여기 S2라는 코드 부분이 있으면은 이때 S1이 실행된 이후에 S2가 실행하고자 하면 이 S2 코드 앞에 세마포 웨이트를 호출하고 S1의 끝부분에서 세마포의 시그널을 호출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해놓고 처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세마포에 대해서는 락이 걸렸다라고 초기 값을 만약에 준다라면 P2가 먼저 실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웨이트에서 락이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시그널이 락을 풀어주면 이 웨이트가 기다리는 게 해제됨으로써 S1이 먼저 실행되고 S2가 실행됨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실행 순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마포라는 동기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두 개의 프로세스의 어떤 코드가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이 방금 설명한 것보다 조금 복잡하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S1의 코드와 S2라는 코드가 각각 다른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을 때 단지 순서가 S1이 먼저 실행되고 나중에 S2가 실행되어야 된다는 이런 순서적인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S2의 시작이 S1의 끝부분과 일치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전과 같이 똑같이 여기서 시그널을 수행하고 여기서 웨이트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쪽 P2가 먼저 실행됐을 때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P1이 실행된 이후에 S1이 실행되면 그때 이 두 개의 순서도 맞추면서 시점도 일치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P1이 만약에 먼저 실행됐다면 비록 여기서 처음에 초기 값으로 이 락 변수를 락이 걸렸다라고 세팅을 해 놓긴 했지만 P1이 실행이 되면서 시그널을 이미 실행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락은 풀린 상태가 되는 것이고 P2를 실행할 때 여기서의 웨이트는 웨이트하지 않고 그냥 실행합니다. 즉 두 개의 프로세스가 큰 시간적인 순서는 S1, S2의 순서로 실행이 됐지만 S2의 시작하는 시점과 S1의 끝나는 시점이 일치하지는 않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1의 실행이 끝나는 조건이 발생했을 때만 S2가 실행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 조건을 세마포와 같은 단순한 락으로 만족시키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락 변수의 값을 보고서 락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하고 웨이트하는 기본적인 상호 배제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락이 해제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이런 동기화 기법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한 동기화 방식을 우리는 조건 변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락 변수를 이용해서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변수를 이용해서 동기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 변수를 이용한 동기화도 역시 웨이트하는 오퍼레이션과 그 웨이트를 풀어주는 시그널이라는 오퍼레이션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 구현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우리 모니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세마포와 비슷하게 웨이트 혹은 시그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변수에 대한 웨이트, 조건 변수에 대한 시그널은 기존의 세마포 변수 혹은 락 변수에 대한 웨이트, 즉 락 또는 언락과는 조금 다르게 동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세마포의 동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마포 변수에 대해서 웨이트를 하게 되면 현재 이 여기서 웨이트하는 세마포 변수가 현재 락이 걸려 있는지 그 값을 보고서 락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세마포 변수에 대해서 맨 처음 실행하는 이 웨이트라면 아무도 락을 걸어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웨이트 할 필요가 없고 바로 내가 락을 걸고 뒤에 코드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뒤늦게 실행한 프로그램이지만 내가 뒤늦게 락을
락을 획득하려고 웨이트를 호출했지만 이미 다른 프로세스가 먼저 락을 했다가 시그널을 또 오래전에 해버린 상황이라면 내가 뒤늦게 실행한 웨이트도 또다시 웨이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락이 안 걸려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기본적인 세마포 같은 상호 배제를 하는 기본적인 락은 지금 이 순간 락이 걸려 있을 때만, 다른 프로세스가 이 락을 획득하고 있을 때만 웨이트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가 웨이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조건 변수를 이용한 웨이트와 시그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변수를 이용한 웨이트는 락 변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기다리는 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일어날 때까지 이 웨이트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락 변수가 현재 락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다, 아니다,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웨이트는 그 조건 변수를 누군가 건드려줄 때까지, 즉 이전에 건드려주고 넘어가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새롭게 웨이트를 했다라면 다시 한번 누군가가 그 조건 변수를 건드려줄 때까지는 이 웨이트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조건 변수에 대한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S1의 코드, S2의 코드가 있을 때 반드시 S2의 코드 실행 시점과 S1의 실행 시점이 일치된다는 이런 요구 조건을 누가 먼저 실행하든지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S1이 먼저 실행을 해버렸다면 나중에 실행된 S2 코드가 실행되지 못하고 기다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P1 프로세스가 실행돼 가지고 S1 코드가 실행될 때 그때서야 이 두 개가 일치되면서 실행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죠. 즉 조건 변수에 대한 웨이트는 현재 락 변수가 락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변수를 매개로 하는 어떤 조건, 그 변수에 대한 그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 변수를 기다리는 이 건드려주는 조건이 시그널을 통해서 발생했느냐를 판단해서 웨이트가 풀리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동기화가 조건 변수를 이용한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조건 변수는 우리 교재에서는 비록 모니터를 위주로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모니터의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락을 이용한 동기화의 여러 가지 적용 사례 중에서 이런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락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pthread mutex 이런 스레드들 간의 동기화를 위한 API에도 pthread mutext로 어떤 그 동기화 락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pthread const라는 타입으로 락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락 변수에 대한 락과 언락은 그 락 변수의 값으로서 상호 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락이라는 시그널이 있어야만 그 락이 풀리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조건 변수에 대한 동기화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조건 변수를 이 모니터와 계속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앞에서 조건 변수라는 개념을 얘기하지 않고 이 그 식사란 철학자 문제의 해결책을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서 셀프 i에 대한 웨이트가 있고 셀프 i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 웨이트는 내가 맨 처음 이 웨이트를 할지라도 이 웨이트는 무조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상으로 이미 다른 프로세스에서 이 테스트 풋다운을 하면서 테스트를 이미 시행을 해가지고서 나에 대한 시그널이 이미 발생됐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내가 픽업을 하려고 할 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웨이트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웨이트는 누가 앞서서 웨이트를 하면서 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웨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그널이라는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웨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이러한 모니터 안에서도 이러한 조건 변수 방식으로 동기화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니터 안에 서로 이 모니터 중에 모니터에 대해서 하나만 동작하는 이런 연산들이 마련해 둔과 동시에 조건 변수도 또 마련해 두게 되면은 이 조건 변수에 대해 가지고서
그 웨이트 하는 프로세스들이 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게 되는 이 큐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것의 동작을 다시 한번 우리 설명을 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조건 변수된 웨이트가 어떻게 세마포, 락 웨이트와 어떻게 다른가를 위주로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조건 변수된 시그널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세마포에 대한 시그널은 내가 한번 시그널을 해두게 되면 그 세마포 변수에 대한 값이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행한 웨이트에도 그 영향이 주어져 가지고서 이후에 실행한 웨이트가 웨이트를 하지 않고 바로 락을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조건 변수에 대한 시그널은 이게 바로 신호를 주는 딱 신호에 대한 의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다리고 있는 웨이트가 없다면 신호를 받을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 시그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할 때마다 시그널을 하게 됩니다. 풋다운 하게 되면 시그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다리고 있는 웨이트가 없다면 이 시그널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변수에 대한 시그널 오퍼레이션은 세마포에 대한 시그널 오퍼레이션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조건 변수가 이렇게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러한 모니터라는 것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서 모니터 안에 있는 이 프로시저를 실행하려고 할 때 자동적으로 모니터에서 상호 배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한 프로세스만 이 그 코드를 실행하는, 즉 이렇게 만들었을 때 픽업, 풋다운, 테스트 이런 함수들이 있지만 한 순간에는 한 프로세스만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 변수와 결합이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 먼저 픽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픽업이 실행하고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는 이 모니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코드도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조건 변수의 웨이트에 의해 가지고서 이게 여기 멈춰 있게 되면은 코드가 이제 픽업 상태에서 멈춰 있게 되니까 모니터 전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의 픽업이 멈춰 있는 것이고,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멈춰 있고 다른 프로세스가 이제 풋다운 같은 이 모니터의 프로시저,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상호 배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여기서 멈춰 있으니까, 즉 실행하고 있는 놈은 여기는 멈춰 있으니까 실행하고 있는 놈은 풋다운 이거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여기서 테스트를 통해서 시그널을 호출하게 되면 그때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그널을 호출하게 되면 시그널을 호출한 프로세스는 이미 모니터 안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있으니까 시그널 리턴 후에도 뭔가 코드를 계속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웨이트하고 있던 프로세스가 실행을 다시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니터 코드를 웨이트하고 있던, 픽업하고 있던 프로세스와 풋다운한 프로세스 두 개의 프로세스가 똑같이 동시에 모니터 코드를 실행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원래 모니터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슬라이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 안에서 조건 변수를 구현하게 되면 시그널 이후에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체제의 이런 모니터 또는 그 동기화 밑바닥을 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깊게 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순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운영체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두 개가 동시에 활성화됐다는 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비록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한 웨이트는 풀렸지만 이 특정한 조건, 그러니까 셀프에 의한 웨이트는 풀렸지만 두 개가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웨이트를 다시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쪽 풀어준 풋다운 프로세스가 완전히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그 웨이트가 풀어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시그널한 이후에는 무조건 뭔가 또 시그널에 의한 프로세스가 재개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웨이트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풀어진 이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이 웨이트를 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그 모니터의 모순을
조건 변수가 들어가면은 유발하니까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좀 더 쉬운 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시그널을, 여기서 시그널의 호출을 이 프로세스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그널을 호출하자마자 이 프로세스 끝나버리니까 이 뒤에,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웨이트도 픽업의 마지막 부분에 있고 시그널도 이 테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웨이트 이후에도 픽업 이후에 코드가 많이 있다라면 시그널을 항상 코드의 이 모니터에서 실행되는 이 메서드 프로시저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한다라면 동시에 두 개의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무 이것을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 조건 변수라는 개념을 이해한 이후에 이게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모니터의 원래 정의의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은 이 조건 변수에 대한 시그널을 맨 모니터 어떤 각각 메서드의 맨 뒤에 오도록만 배치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니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살펴봤던 단순히 락하고 언락하는 세마포의 웨이트하고 시그널, 이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떤 그 플레인한 코드 부분을,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코드 부분을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여기서 여기까지 웨이트, 락해서 언락하고 하는 방식으로 막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 이런 코드들을 클래스의 개념 또는 메서드의 개념으로서 딱 정의해 둠으로써 실제 그것을 코드에서 이제 사용할 때는 그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메서드를 그냥 단순히 호출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상호 배제를 제공하니까 프로그램은 좀 더 편하게 동기화가 잘 만족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추상화된 좀 더 큰 개념의 객체지향적 개념의 클래스 혹은 메서드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C 언어 같은 데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객체지향적 언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동기화를 수행할 때는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제공하는 synchronize라는 키워드를 적용하는 것이 곧 실질적으로는 모니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에 해당하는 메서드를 만드는 것이고 모니터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클래스와 메서드를 정의할 때 synchronize라는 키워드를 적어놓게 되면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명시적으로 어딘가에 락, 언락 이런 것을 하나씩 사용자가 일일이 집어넣지 않더라도 동기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자동적으로 막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